산보 설명회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대입 전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수능이 정시를 좌우한다면 학생부는 수시 합격을 좌우하게 될 겁니다. 3부 설명회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인데요. 3부 설명회에서는 이 작년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올해부터 명칭이 좀 바뀌었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모집 인원은 좀 늘고요. 또 대학마다 전형이 바뀐 케이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3부 인창고등학교 교감이신 임병욱 선생님께서 학생부 종합전형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욱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은데 입시 때문에 앉아 계시군요. 입학사정관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이제 학생부 전형으로 바뀌었는데 수시에 50% 이상 들어가는 이 입학사정관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제가 PPT를 많이 준비해서 좀 마음이 급합니다. 빨리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기록부는 1과 2가 있습니다. 1은 학생들의 성적과 봉사시간 뭐 이런 그 정량적인 수치만 나가는 거고, 2에는 선생님들의 기록, 특기사항 기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2가 대학으로 가는 건데, 이제는 입학사정관제를 그 학생부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학교생활과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입학사정관 평가 요소 방법, 요소 기준 방법, 이 세 가지는 2010년도 4월 7일 날 대교협에서 확정을 해가지고 대교협 보도자료로 나간 겁니다. 지금까지 모든 대학의 그 입학사정관제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잘 보시면 저기 교과 성적을 반영한다. 교과 성적을 봐라. 성적의 추이가 중요하다. 수상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비교과적인 것들, 동아리 활동, 독서, 학업 의지, 교사의 평가, 이게 추천서죠. 그 다음에 역경 극복, 이런 것들 중에서 인성과 창의성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평가해라. 이런 게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의 기본이다. 입학사정관제에서 교과 성적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제가 이 강의가 끝나고 여러 대학 입학사정관 컴퓨터를 보여드릴 텐데 그 중에 하나만 좀 캡처를 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1학년, 2학년, 3학년, 국어가 1학년 때 2, 2학년 때 2, 3학년 때 1. 그렇죠? 수학이 1.5에서 1. 이렇게 그 입학사정관 컴퓨터에는 생활기록부를 다 정리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조심하실 건 여기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수학이 1.5에서 1로 변해간 어떤 학생에게는 성적이 잘 올라간 거 아닙니까? 보너스 줘라 그런 뜻이에요. 이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또 어느 대학은 이렇게 1학년 1학기 때 총 평균이 얼마였는데 2학기가 돼서 조금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더 올라갔다가 3학년 때 2학기 때 더 떨어졌다. 이런 그래프로 이렇게 나옵니다. 숫자로 나오거나 그래프로 나오거나. 과목별로 이렇게 국어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1학년 전체에서 영어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수학은 내려갔다가 아주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그래프로 전부 나와서 사정관들은 성적을 이런 숫자나 그래프로 금방 볼 수가 있다. 아주 중요한 팁을 말씀드리면 이 최고로 낮은 때하고 가장 많이 올라갔을 때가 한 1.5등급 이상 이렇게 그 많이 올라갔다면 그것도 역시 보너스를 줍니다. 대학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밋밋하게 떨어지면 안 되고 가장 떨어진 상태에서 가장 올라간 상태가 1.5등급 이상이 됐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대학에는 말이죠, 사정관들이 생활기록부를 다 손으로 이렇게 넘겨서 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화면을 띄워놓고 보는데 가령 제가 인천고등학교 교감인데 인천고등학교 학생이 중앙대학에 50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럼 중앙대학에서는 인천고등학교 학생들 50명의 생활기록부를 검색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대학 내 동일 고교 생활기록부 유사도 검색 시스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고등학교에서 A대학의 학생을 보내면서 선생님들이 똑같은 기록을 긁어다 붙여준 게 아닐까. 독서를 학생이 여러 개 해왔는데 똑같이 평가해 주지 않았을까. 똑같은 동아리 학생을 했는데 동아리 활동을 똑같은 걸 막 붙여주지 않았을까. 이걸 쭉 검색해서 똑같은 기록이 나가면 그 학교가
페널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개별 학생 하나씩 자세하게 쓰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의 역할이 이제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국어 선생님이 국어만 잘 가르치고 수학 선생님이 수학만 잘 가르치고 오로지 미적분만 잘 가르치는 시대가 끝났습니다. 선생님들은 입시를 잘 알아야 되고 진로를 잘 개발해주고 하는 선생님이 돼야 되는 시대가 됐고요.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주고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고, 또 대등하게 토론하고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주고, 고3이 되면 냉정한 평가자가 됩니다. 추천서에 아주 잘했다 못했다 1%짜리다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막상 어떤 학생이 1단계를 통과했을 때 대학 사정관들이 이 학생을 마지막으로 고를까 말까 할 때 현장 선생님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서대문에 저희 학교가 있어서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사정관들이 학교를 옵니다. 2시간씩 앉아 있다가요, 추천서 쓴 모든 선생님들 불러가지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학생을 하나의 제품, 작품이라고 본다면 구매자인 교수나 사정관들은 이게 불량감자인지 유기농인지 뭘 알 수가 없어요. 기록된 모든 것들은 다 과거의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인 선생님에게 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전화로 물어보고 방문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을 하고 독서 기록을 하고 이런 그 활동이 엄마가 만들어준 거, 포트폴리오 누가 만들어준 거,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그 최종 합격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꼭 스스로 만들고 선생님께 제출을 하고 선생님이 평가를 해줘서 선생님 머리에 그것이 남아 있어야 그 과정을 설명해주고 좋은 그 학생이라는 걸 말해줄 수 있는 시대다. 이게 최종 합격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 자, 생활기록부에는 10가지가 기록됩니다. 인적사항, 학적사항부터 행동특성종합의견까지 10가지가 기록이 되는데, 자, 이 10가지를 다 사정관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요약을 하겠습니다. 인적사항에는 대학으로 가는 게 남녀 주민등록번호 사진만 가요. 그 밑에 주소와 가족관계와 이사를 얼마나 다녔느냐, 이 집의 특징이 어떻고 쓴 게 대학으로 안 가요. 그래서 주소를 많이 옮긴 학생, 아버지 따라 어디 외국 상사원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한 이런 학생, 얼마나 학교에 적응하기가 어려웠겠습니까?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 1번 항목, 성장 과정 및 그 영향, 거기다 잘 써야 돼요. 사정관들이 생활기록부를 볼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학적사항 이따 말씀을 드리겠어요. 출결은 너무 중요하죠. 수상경력, 아까 제가 그랬습니다. 모집단의 수상경력을 한 5개 이상 그 학교 경시대회, 발표대회, 이런 대회상을 좀 받아라. 국문학과에 진학할 학생이라면 100일장, 논술경시 토론대회, 뭐 이런 그 국어와 관련된 상들을 좀 몇 개 받으면 이것도 보너스 점수가 갑니다. 예, 그래서 강조를 해서 제가 빨갛게 적어왔어요. 작년까지는 무슨 대회를 하면 1학년이 한 거다, 2학년이 한 거다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수학경시대회 참가 45명, 60명 하고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증 칸에는 61가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이제 기술 자격증만 기록하라고 돼 있어서 우리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 별로 쓸 게 별로 많이 없어요. 자, 진로도 작년까지는 1, 2학년 것만 대학에 가다가 올해는 3학년 진로 희망까지 갑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뭐라고 썼다, 3학년 때 뭐라고 썼다, 2학년 때, 3학년 때 이게 좀 일관성 있게 써야 된다.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적이고요. 거기에 선생님들의 특기사항, 수행평가에 뭘 했고 과제에 뭘 냈고 이런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독서도 작년까지는 1, 2학년 독서만 가다가 올해는 3학년 학생들의 그 생활기록부 독서도 중요한 자료로 대학에 갑니다. 그래서 3학년도 독서를 좀 기록해 놔야 되고요. 조심할 건 이제 뺏기지 않고 이렇게 표절하지 않고 기록하는 거다. 이 2600자 담임들이 쓰는 것, 고3 선생님의 기록은 대학에 가지 않아요. 1, 2학년 선생님들의 종합기록만 갑니다. 고3 선생님의 추천서와 1, 2학년 담임의 그 글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보통 10가지 아주 중요한 기록이다, 그런 말씀이고요. 이걸 5년간 보관을 하게 돼 있죠. 졸업하는 날 선생님들이 다 출력을 해서 학교장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묶어다가 행정실에 갖다 줘요. 그러면 행정실에서는 5년 전 거 버리고 새로 놓고 이렇게 한 칸씩 밀어서 5년치를 보관합니다. 졸업생들이 생활기록부를 띄러 오면 전자로도 띄워주는데, 그날 전기가 나갔다 그럼 그걸 꺼내서 복사를 해주는 거죠. 이게 5년간 보관된다는 뜻이고요. 자, 글자 수가 얼마나 들어갈까요? 뭐 여기 조금씩밖에 안 들어가네요. 창의적 체험활동에 자동봉진 수 2000자씩이나 들어가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선생님들이 써주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5천제가 기록이 됩니다. 중고등학교 다 5천제예요. 그래서 한 학년에 8과목 선생님을 만나는데 그 선생님들이 내 수업 시간에 얘가 어떤 자세로 어떤 열정을 보였고 뭘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참 좋더라. 이런 기록을 과목마다 얼마나 잘해주느냐, 체육 시간에 얼마나 리더십을 발휘하고 진지하게 활동을 했고 배려를 했느냐, 이런 기록들이 낱낱이 기록되어야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예, 독서 2,500자가 들어가고요. 행동 특선 이런 게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인적사항은 제한적으로 대학에 간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로 보완해라. 그래서 거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면 꼭 잘 기록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된다. 이혼 가정의 경우 이게 뭐 지금 고등학교에 보면 뭐 한 10% 이상 이혼 가정이에요. 별거 하거나. 생활기록부에 엄마 아빠가 다 있어도 그 둘 중에 한 분이 재혼을 하기 전에는 엄마 아빠를 거기 기록하게 돼 있습니다. 사정관들은 이걸 봐도 두 분이 다 계신 줄 알아요. 사실은 홀어머니 밑에 살고 있다, 아빠랑 살고 있다, 할머니랑 살고 있다. 굉장한 역경이죠. 그 내용을 스스로 자기소개서에 잘 적어야 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그 포인트죠. 그래서 요것만 대학에 가요. 요것만. 사정관들이 보고 뭐 정보가 아무것도 아니죠.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아버지 따라서 미국 근무하고 있다, 이런 어떤 기록들을 자기소개서에 잘 써야 사정관이 어려움에 빠져 있고 지금 혼자 스스로 하고 있구나, 이런 기록을 본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학적. 여러분, 고등학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를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그렇죠? 그래서 이 학적은 그 4가지 특성에 따라서 이 학교가 어떤 학교냐를 보는데 생활기록부를 보지 않고 여기 제가 적어놓은 학교 알림이라는 걸 가지고 봐요. 그래서 사정관들이 컴퓨터를 학생을 평가하기 전에 먼저 그 학교, 이게 무슨 학교인가, 학교 알림에 들어가서 그 학교를 소개하는 프로파일을 먼저 열어보고 평가를 시작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교감이지만 2 대학 사정관이에요. 그래서 아주 잘 알아요, 사정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자,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그 학생들의 어떤 거리가 없는데 대체로 모든 학생이 졸업한 날과 입학한 날이 요래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학생들은 이래요. 이렇게 졸업한 날과 입학한 날이 다른 학생과 좀 다르면 그 사정을 역시 자기소개서에 잘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반드시 물어보는 거죠. 왜 편입을 했니? 왜 전학을 했니? 폭력자치위원회에서 추방당한 거냐? 꼬치꼬치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유를 미리 밝히고 면접 준비를 해라. 이런 기록이 남으면 수시에 합격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죠? 네. 자, 출결, 이제부터는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출결은 3가지 사유로 기록을 합니다. 그죠? 질병, 무단, 기타. 질병은 이거 아무리 빠져도 점수가 안 깎여요. 병원에서 그 진단 더 내면 괜찮아요. 무단, 그건 범법행위예요. 교칙 위반, 흡연. 그렇죠? 그냥 지멋대로 가버리는 거, 무단 결과. 이런 게 3번 이상 가면 한 번 결석이 되고, 무단의 지각조퇴 결과가 있으면 입학사정관제에 가지 마라. 불성실한 학생. 그렇죠?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학생이에요. 그래서 무단은 아주 조심할 일이고, 기타가 중요하다. 기타는 뭘까요? 기타라고 하는 내용은, 자, 보세요. 질병무단 기타, 질병무단 기타, 질병무단 기타인데, 기타라고 하는 건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빠지는 거다. 그래서 사유를 반드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하루만 빠져도. 장기 결석을 하면 사흘 이상, 2번 빠져도 사유를 안 쓰잖아요. 사흘 이상 빠져야 사유를 쓰지만 기타는 하루만 빠져도 반드시 사유를 적게 돼 있어요. 사정관들이 이걸 보고 홀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어머니가 쓰러져서 병원에 사흘간 병관했구나. 아주 중요한 학생의 효심을 볼 수 있는 거죠. 할머니하고 둘이 사는데 할머니가 남대문 시장에서 배추 팔아요. 가을에 배추를 한 트럭 띄워놓고 다듬다가 몸살이 났어요. 이만큼 싸놨는데 배추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고3 학생이 리아카 끌고 나가서 다 팔고 일주일 만에 왔어요. 너 인마 왜 이제 왔어? 예, 배추 팔러 왔습니다. 네가 엄마 배추를 왜 팔아? 할머니가 아파서요. 이 녀석 뭔 소리야? 부모님 안 계셔? 예. 미안하다 야. 할머니 많이 아프시냐? 예, 이제 좀 나았습니다. 배추 잘 팔았니? 예, 잘 팔았습니다. 그래. 여기다 뭐라고 적어요? 여기 기타 결석 7일, 배추 팔기 7일 이렇게 적어놔야 돼요. 그게 이제 입학생관들이 보고 가정 환경과 그 학생의 효성과 열정을 다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제가 그랬습니다. 수상은 모집 단위 관련 상을 받아야지 백화점식으로 그냥 아무거나 막 대회한다고 무조건 다 참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전공 관련 한 5개 정도 받아놔라. 그 상은 전공 관련된 상이래 좋고 그 학생이 상 받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을 주도적으로 활동을 꿈을 가지고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학교의 체육대회 상도 너무 중요하다. 체육대회 때 뒤에 앉아서 단어장 외우고 앉아있고 자기네 반 축구 시합하고 난리인데 슬그머니 빠져서 교실에 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열심히 응원하고 자기가 후보라도 좀 참가를 해서 생활기록부에 상을 올려야 됩니다. 인성평가에 너무너무 중요한 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은 이제 이렇게 기록하다가 이제부터는 몇 명이 참가했느냐로 기록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교생이 아니라 28명, 30명, 50명 기록을 하는 거고, 이 공동수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수학 경시대회를 했는데 1등이 100점, 99점이 3명 나왔어요. 그럼 다 2등이에요, 각자. 이건 공동수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축구대회를 하죠. 우리 반 11명 대표로 뛰었어요. 그래서 3개 학년 다 틀어서 3학년에서 1등을 했죠. 그럼 11명이 같이 받은 거죠. 그게 공동수상. 토론대회를 나가는데 접촉은 찬성, 우리는 반대. 둘이 나가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면 최우수상 2명. 그렇죠? 공동수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수상이 또 중요한 거예요. 협력하는 자세.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기록되는 거다. 자, 자격증.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술만 기록하는 거다. 그런데 문과 학생들이 꼭 치러야 될 게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통계학과에 갈 어떤 학생들, 경상계열로 갈 학생들은 매일경제신문의 매경 테스트라는 시험, 한국경제신문의 한경 테셋이라는 시험이 국가 기술 자격증으로 인정이 돼서 저기에 받은 그 등급과 이런 내용은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 10가지 항목 속에 모든 항목에는 선생님의 멘트가 들어가요. 그 멘트가 그렇게 중요한 학생부 전형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이 항목만은 특기사항이 없어요. 선생님이 이 학생의 나는 교사가 꿈이다 하는데 뭐 멘트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은 정말 교사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는 창의적 체험활동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거기 진로활동 영역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건 진로 성숙도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3학년도 기록된다. 우리 학생이 1학년 때는 문과에 있다가 2학년 때 이과로 갔다. 괜찮아요. 3학년 때 도로 같은 계열로 하면 되는 거고 왜 그때 꿈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자기소개에 써야 됩니다. 그거 써놓지 않으면 좀 의문을 가지니까 그런 거다. 또 아까 제가 진로 성숙도라는 말을 했는데 1학년 때 의사라고 썼으면 2학년 때는 외과 의사라고 쓰고 3학년 때는 흉부외과 의사 이렇게 깊어가라. 교사라고 썼으면 2학년 때는 초등교사 또는 중등교사, 3학년 때는 고등학교 음악교사 이렇게 구체화시켜서 적어라. 의사 교수 이렇게 쓰는 진로 희망은 막걸리 이렇게 쓰는 거 똑같아요. 꿈이 없는 학생이 이건 이렇게 쓰면서 동시에 책을 관련된 거를 더 많이 읽어야 되고 그렇죠? 봉사활동도 관련해서 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 거다. 예. 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제가 첫 PPT에다가 성적을 평가하는 거다. 교과 성적을 평가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기에요. 성적이 올라갔다는 건 그 학생이 한눈 팔지 않았다는 뜻이고 자기 목표를 세워놓고 노력했다는 뜻이고 뭐예요?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또 자기 절제력이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성적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교수나 사정관이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 학생의 열정, 동기, 방법과 환경까지도 다 물어봐요.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니? 어려움이 없었니? 그 극복은 어떻게 했니? 너만의 노하우는 뭐냐? 아주 꼬치 물어서 성적이 올라가면 보너스를 주는 대신에 그 이유를 면접을 통해서 밝히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등급은 4%고 2등급은 11%고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4등급까지는 해야 인서울에 입학생 먼저로 갈 수가 있어요. 5등급이라는 건 60%까지니까 중간 이하도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41%부터 60%니까 중간. 그래서 인서울의 대학들은 적어도 이 4등급, 5등급까지 볼 수가 있는데 5등급이라는 게 40%에서 60%니까 50%까지 짜리 5등급까지 정도는 돼야지 인서울을 간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간 석차라는 것도 있습니다. 1등급이 7명 나왔어요. 96명인데 이 학생들은 어떻게 처리하죠? 중간 석차로 계산하면 다 2등급 됩니다. 1등급이 하나고 2등급이 5명이다. 2등급이 6명이다. 어떻게 처리하죠?
이 학생들을 중간석차 부여하면 다 1등급이 됩니다. 그래서 등급을 매길 때는 4%로 무조건 자르는 게 아니라 중간 동점자가 많을 경우에 중간석차로 해서 등급을 계산하는 거다. 이런 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교과 성취도의 변화는 학생의 역경 극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어요. 열의 9이 성적이 떨어져요. 또 게임에 빠진 아이들 이거 회복을 못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다. 그때부터 성적이 올라가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 학생 성적을 올린다는 건 그 학생의 의지가 좋다는 거고, 이 학생은 대학에 와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잘 대학생활을 할 것이다. 그 학생이 우리 대학에 들어왔다 사회에 나가면 가장 훌륭한 학생이 될 것이다. 이거를 교수나 사정관들이 굳게 믿는 겁니다. 성적을 올린다는 것 아주 중요한 거다.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어느 대학인지 아시죠? 공선사후 정신을 평가하는 대학. 전공 적합성, 창의성, 리더십, 성실성 다 똑같아요. 대학마다. 이건 배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실성이라는 게 뭐냐? 지독체. 이 성적이 잘 관리를 한 거냐 만 거냐, 공부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이게 출석을 잘 했느냐, 공부 관리 잘 했느냐, 이런 게 성실성이라는 거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써주는 것 잘 보시면 방과후 한 것도 기록되고요, 세부능력사항에 대교비 주관한 유피과정 참가도 기록되고요, 발명특허도 기록되고요, 토론에서 국어시간에 뭐 했다는 것도 기록되고요, 체육선생님이 팝스 1등급이 되었다는 이 기록. 몸무게가 90kg고 달리기 뭐 체력 측정해 보니까 5급 6급인데 몸무게 빼고 체력을 잘 길러서 1급이 되었다. 이 학생 굉장히 능력 있는 학생이에요. 자기 조절 능력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좋은 평가거리입니다. 또 말씀을 드려요. 독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일 고교 학생 평가 시스템에서 많이 걸리는 게 독서예요. 제가 이렇게 학교마다 그 생활기록을 보다 보면 어떤 선생님이 한글 파일로 이만큼 써놓은 다음에 자기네만 학생을 툭툭툭툭 붙여줘가지고 똑같은 독서 기록이 그냥 동일 학교에서 막 나와요. 그 학교 학생 추천서 다 2등급씩 내려서 평가합니다. 그건 학교 선생님이 잘못하는 거니까요.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너무 온정주의에 빠지거나 학생을 너무 사랑해서 불공정 게임을 하면 이유도 모르고 떨어져요. 그래서 선생님도 함께 냉정한 평가자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표절하지 마라. 서울대학교 수시에서 1단계 독서 3권을 적어내라고 하는데 한 8,500종 책이 와요. 그중에 5,000종을 아이들이 네이버에서 긁어다 붙입니다. 책을 안 읽어요? 그게 면접할 때다 물어볼 건데 읽지도 않은 거 긁어다 붙이면 조금만 더 물어보면 몰라요. 표절, 훔칠표, 훔칠절, 인성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제에서 큰일 날 일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동일학교 평가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독서다. 똑같은 게 자꾸 나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많은 학교가 1, 2, 3학년이 읽어야 할 목록을 제시해주는 학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것만 읽어요. 죄와벌. 1학년도 읽고 2학년도 읽고 3학년도 읽고. 죄와벌을 읽은 학생을 선생님이 평가해줘요. 뭐라고 평가해주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럼 똑같은 기록이 칙칙 튀어나와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독서 목록을 주고 요것만 읽어서 독후감 내라 하는 학교가 그 제일 바보 같은 일이에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면접할 때 읽은 거 물어보니까 반드시 읽어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1학년 1학기 때 읽은 건 1학기 때 안 읽었으면 여기 더 이상 못 써요. 학기별로 마감을 하니까 그 학기 때 노트에 적어서 내고 선생님이 기록해 줘야만 기록이 남는다. 3학년까지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시기를 놓치지 마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담임선생님들이 써주는 2600자 맨 마지막 글은 추천서하고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2600자면 A4가 3장쯤 돼요. 그죠? 대학의 선생님들이 쓰는 추천서가 500 내지 1000자인데 생활기록부에 이거 2600자에 쓰게 돼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 뭘 쓰라고 돼 있냐 하면 7가지 핵심 인성 용어를 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선생님들은 가로 열고 배려 이렇게 해놓고, 배려가 뭐죠? 배려가 이 배자가 짝배자입니다. 배필, 짝. 려자는 생각할 려자. 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근데 그 짝이 누구냐? 약자예요. 약자. 가난한 학생, 저소득 차상위 학생, 그렇죠? 또 다문화 가정 학생, 탈북 학생, 또 조선 가정 학생, 학생 가정 학생, 이런 학생을 내가 좀 부자고 돈이 많고 공부를 잘하면 먼저 다가가서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선생님들 눈에 이렇게 들어와서 거기에 기록으로 남아야 됩니다. 뭘 도와줄까요? 어떤 학생은
야자가 끝나고 밤에 11시에 집에 가는데 5월달에 그 버드나무가 이렇게 눈을 자꾸 찌르니까 이걸 툭툭툭툭 꺾어요 매일. 그러다가 교장선생님한테 걸렸습니다. 너 일로 와 임마, 왜 나무 꺾어? 그날 야자 끝나고 담임선생님이 가다가 그 학생 우리 반장인데 교장선생님 얘가 뭐 잘못했습니까? 이놈이 매일 나무를 꺾어서 나무가 이 모양입니다. 너 나무 왜 꺾었니? 선생님 저는 안경을 끼고 있어서 괜찮은데 말이죠. 밤에 나가다 이놈이 자꾸 눈을 찔러서 고3 학생들 눈 다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그래서 꺾었습니다. 그래서 고3 담임이 그걸 적었어요. 배려, 나무 꺾기. 몇월 며칠 날 버드나무 꺾다 교장선생님한테 혼났는데 알고 보니까 고3 학생들 눈치에 그런 거다. 그 학생 고려대학교 합격했어요. 공손사후정신. 그래서 남을 생각하는, 약자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 그거예요. 사정관들이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배려. 예. 제가 요거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에디팟과 나이스가 붙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에디팟 잘 아시죠? 에디팟은 창의적 체험활동이에요. 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이라는 교과목처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교과목이 생겼어요. 거기에 뭐가 있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을 정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5, 6교시 해야 돼요. 그죠? 봉사활동을 담임선생님과 함께 어디 가서 정규 시간에 해야 됩니다. 또 자율활동, 담임선생님과 함께 뭘 해야 되고,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진로에 대해서 뭘 배워요. 체험도 하고. 교육 과정이 되었다는 건, 국어, 영어, 수학처럼 과목이 됐다는 건 그 과목을 생활기록부에 쓰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학생들이 진로 탐험을 하고 싶어도, 탐색을 하고 싶어도 학교에서 어떻게 합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에듀팟이라는 걸 들어가 보면 여기에 창의인성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쿵 누르면 창의인성 교육넷 이런 게 뜨고요. 여기에 창의적 체험활동 검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쿵 누르면 창의적 체험활동 검색, 교육인성넷이 있어요. 내가 지금 경북에 살고 있고 나는 8월 1일부터 8월 15일까지 고등학생인데 경북에 봉사활동하는 곳 좀 알고 싶습니다. 쿵 누르고 엔터를 치면 그 동네에 봉사활동할 곳이 다 나와요. 어디 가봐라. 봉사할 곳 참. 그래서 서울도 할 수 있고 부산도 할 수 있고 외할머니 댁까지도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에듀팟에다 이제 전부 기록을 해서 넣어줘. 선생님 에듀팟에 뭐 인증해 주세요. 알았다. 인증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이거는 제가 그 나이스라고 하는 업무 포탈이라고 하는 선생님들이 보는 컴퓨터, 여기에 나이스를 누르면 이제 생활기록부를 기록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게 생겼습니다. 작년 7월 31일 날 학생들이 하는 활동을 따로 에듀팟 서버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매일 작업하는 그 생활기록부 작업하는 그 서버에서 바로 이걸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을 학생들이 한 걸 보고 바로 기록할 수 있도록, 이제는 생활기록부에 그 4가지 활동을 선생님이 안 써줬다 이런 얘기할 때가 지나갔어요. 자기가 얼마나 많이 올렸느냐에 따라서 생활기록부에 좋은 기록을 남길 수 있게 되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이스에 학교 생활에 동아리 활동을 누르고 제가 인천고등학교에 한 60여 개 동아리를 눌러봅니다. 연극반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그 연극반에 아이들 이름이 쭉 나오고 여기에 몇월 며칠 날 뭐 활동했다 뭐 활동 이런 게 나오고, 요거를 콕 누르면 요 학생 요거를 콕 누르면 그 학생이 연극 활동 뭐 한 게 에듀팟에 올라간 사진 다 나와요. 그걸 보고 여기다가 2,500자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대학에서는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모집 단위 관련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다, 이런 말씀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과 함께 동아리를 5, 6교시에 3, 4교시에 해요. 그 동아리, 생활기록부의 동아리 활동은 4가지가 기록됩니다. 아주 중요한 거라 말씀을 드려요. 정규 시간에 하는 동아리 활동, 모든 학생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수업 시간 이외에 모여서 공차하는 거, 스포츠 클럽 활동, 이것도 시간과 활동이 다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또 나라에서 인정한 16개의 단체, RCY, MRA, YWCA, 그 활동도 그대로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시간과 활동이 기록이 됩니다. 또 하나는 똑같은 동아리인데 정규 시간에 하는 거 말고 아이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 이것도 일지 쓰고 자율동아리라 그래요. 그래서 방송반이 정규 시간에 하는 방송반이 있고 똑같은 애들인데 수업 이외에 또 활동하는 게 있어요. 방송반 2 해가지고 일지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게 2가지, 방송반 1, 방송반 2. 그래서 생활기록부 동아리는 4가지가 기록된다. 그 활동과 시간이 다 더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위조하거나 남 보여주면 안 된다, 그거죠.
표절, 대학마다 이 표절을 검색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잘 써도 추천서가 문제가 되는 수도 있어요. 학원에 가서 좀 좋은 거 써주세요, 자기소개서. 그때 원장님이 그냥 작년 학생 거 불러내가지고 이름만 바꿔서 써줘요. 90% 똑같은 자기소개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선생님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는데 12시에 전화가 옵니다. 선생님 추천 좀 써주세요. 아니면 너 안 한댔잖아. 저 갈 거예요. 누구도 하고 누구도 하는데 내일 마감인데 꼭 좀 써주세요. 그럼 어떡합니까? 밤 12시에 일어나서 써야죠. 저는 1시간이면 써요. 학생 잘 알면. 근데 이제 이과 선생님들,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수학, 미안합니다. 이 선생님 중에 글을 못 쓰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이거 큰일 났네. 이놈 내일 마감이라는데 어떡하지? 얘 기계과 간다고? 가만히 있어봐. 작년에 기계과 간 놈이 있었는데 쓱 불러내가지고 이름 바꿔서 대장 바꿔가지고 주면 추천서가 90% 똑같은 추천서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도 못 믿어요? 내가 써야 되고 선생님이 꼭 표절 안 했는지를 물어보세요. 네. 네이버에 다음에 가면 자기소개서 둥둥둥둥 떠다녀요. 그거 쓱 갖다 자기 것처럼 빗겨놨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정관들이 우리나라 사정관이 한 500명 되는데 유성호텔에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는 이렇게 해서 잡아내고 이렇게 해서 잡아내고 이렇게 잡아냈다. 선생님들 사유서 받고 불합격 시켰다 하는 거 워크숍하는 자료를 제가 받아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입학사정관제로 대학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때 꼴찌예요. 대학으로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교과, 내신 전형, 그렇죠? 학생부 종합 입학사정관제가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정시, 수능 전형이 있죠. 그렇죠? 물론 하나 더 적성검사라는 게 있는데 적성검사는 내신이 한 4, 5등급 되는 학생들이 보는 거고 이 네 가지 전형으로 연세대학에 학생들이 들어왔어요. 고려대학에 들어왔어요. 그럼 대학은 그 네 가지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1학년 1학기, 2학기, 3학기 성적을 쭉 분석을 해봐요. 어떤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우수한가를. 대학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종단 연구를 쭉 합니다. 그런데 입학사정관제로 들어온 학생들이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때 내신이 안 좋아요. 대학교 성적이 안 좋아요. 2학년 때부터 전공을 배우기 시작하면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게 입학사정관 전형입니다. 왜 그렇죠? 모집단에 대한 열정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그 대학을 꼭 가고 싶어서 하세요. 중도 탈락도 없고 전과 편입도 안 해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8개 대학, 가톨릭대학, 경희대학, 건국대학, 경북대학, 동국대학, 서울대학, 시립대학 여러 대학이 모여서 몇천 명 학생을 공동연구를 해서 발표한 자료예요. 입학사정관 전형이 1학년 때 나쁘다가 2학년 때부터 슬슬 좋아지더니 2학년 2학기 되면 좋아지더라. 내신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도 있죠. 고려대학교 2등급 2개를 요구하네요. 단국대학교는 2등급 하나, 자연계 2개, 3등급 하나. 서울대학은 작년에 2개 하더니 2등급 3개로 올라갔죠. 성균관대는 1등급 하나만 받아라. 연세대학은 3과목 합쳐서 6등급 받아라. 1등급과 4등급과 1등급 받아라. 되는 거죠? 2등급, 2등급, 2등급도 되고요. 뭐 방법이 여러 가지군요. 이화여대 2등급 2개. 뭐 이런 식으로 명문대학들은 또 최저 학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대학별로 간단히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가톨릭대학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이 가장 유명하고 많이 뽑지요. 2단계 면접이 약간 들어가네요. 의대가 새로 신설됐다는 게 아주 특이한 겁니다. 학교장 추천으로. 간단히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국대학은 KU, 건국 자기 추천. 참 이름 좋아요. 스스로 추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뽑고요. 인원도 많이 들었고요. 1박 2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표 면접으로 진행되고요. 작년에는 2, 3학년을 80% 하다가 이제 1학년 20%, 40% 다른 대학처럼 이렇게 내신을 바꿔서 반영을 한다. 면접도 없고요. 최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유명하죠? 아주 많이 뽑아요. 가장 많이 뽑아요. 면접이 30% 들어가네요. 굉장히 많이 확대를 했고요. 면접을 약간 줄였네요. 면접이 아주 중요합니다. 30분 준비시키고 5분 발표를 꼭 해야 되고 문제를 자기가 뽑아서 면접에 들어간다. 고려대학교 새로 생긴 융합인재 학교장 추천 문과둘 이과둘 뽑죠.
2등급 2개를 요구하고 있고요. 면접이 30%씩 한다. 그런데 문과는 이과 학생도 올 수 있다. 그러네요. 전과가 허용돼서 문이과가 다 문과에 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줬다. 단국대학, 단국 유니버시티 DKU 일괄 합산 전형을 하며 인문계열은 이건 교과 우수자로군요. 최저 학력이 없네요. 그렇죠? 종합 전형은 없습니다. 누드림 그러면 동국대학이죠. 예, 아주 많이 뽑고요. 역시 최저도 없고 그렇습니다. 1단계 학생부 내신으로 뽑고 면접이 40% 들어간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 일괄 합산이죠. 그래서 면접과 1단계 성적을 넣어서 2단계에 뽑는다. 예. 자, 서울대학 꼭 가고 싶죠? THE 영국에서 발표했는데 세계 22대학으로 올라갔더라고요. 대단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지역균형으로 한 22% 뽑고요. 일반 전형으로 거의 다 뽑고 정시가 한 770명, 24%밖에 안 남아서 서울대학 정시로 가려면 770명, 반 나누면 문과 350명, 이과 한 400명, 수능 전국 문과 300등 안에 들어야 가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그죠? 이과 400등 안에 들어야 가는데 1등급 5개 받으면 가나요? 택도 없습니다. 1등급은 4% 아닙니까? 4%. 60만에 4% 몇 명인가요? 60만에 4% 12,000명? 네. 서울대학교 지금 400명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12,000등 가지고 택도 없어요. 그래서 정시로 가야지 하는 마음먹은 학생은 1등급 5개인데 1%짜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작년에 수능 만점 맞고도 서울대학 의대 떨어졌어요? 알고 있나요? 정시가 그렇게 어려워요. 표준 점수로 환산을 하면 또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수시로 가라. 그런데 지역균형이나 일반전형이 다 입학사정관제다. 그래서 학생부를 잘 준비해야 되고 자기소개서 면접을 잘 준비해야만 서울대학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서울여자대학은 면접이 40% 굉장히 큰 겁니다. 예. 그리고 두 개 영역 합의 7등급, 각각 4등급, 7등급, 6등급하고 1등급은 안 되고 4등급, 3등급 이 정도 해서 이 정도 요구하고 있네요. 서울여자대학. 성균관대학, 예, 글로벌 인재만 적용하지 않고 수능 최저 아까 1등급 하나 요구했죠? 예, 1등급 하나가 요구된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면접이 2단계 60%예요. 그러니까 이건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대학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예. 근데 생활기법 아무리 좋고 수상이 아무리 나빠도 면접을 벅벅거리고 남이 해온 거 다 발각나는 순간 그냥 떨어지는 대학이다. 예. 숭실대학 면접이 40% 뽑고요. 15분 면접을 하고 교수 3명, 교수 2, 사정관 하나 3대1 면접을 하고 자기소개서와 생기부 가지고 인성 면접을 하는 대학이다. 아주대학 여기도 역시 면접이 50%. 이거 면접에 의해서 당락이 왔다 갔다 하는 대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주 에이스. 옛날부터 면접이 이렇게 강한 대학이에요. 아주대학은 1단계 통과한 학생들에게 스케치북을 나눠주고 스케치북 넘겨라. 첫 장에다가 네 30대의 꿈 3개 적어라. 넘겨라. 뒷페이지엔 40대의 꿈 3개 적어라. 넘겨라. 50대의 꿈 3개 적어라. 넘겨라. 60대, 70대, 80대의 꿈을 쭉 적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의 비전, 자기가 어떻게 살 건지 설명을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학사정관제에 자기가 뭐 될 것이다 하는 어떤 그 꿈이 없는 학생이 1단계 통과해서 그 면접 시간은 지옥에 땀 흘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주대학을 꿈꾸는 학생들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 또 로드맵을 잘 구사해라. 자, 연세대학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죠. 373명 면접이 30% 들어간다. 그런 말씀. 네. 이화여대 지역 우수 인재는 내신 좋은 학생을 뽑는 거고 미래 인재는 활동 우수 학생을 뽑는 전형이다. 지역 인재 350, 미래 인재 500이다. 면접이 20%씩이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인하대학교 면접이 70%네요. TASP 전형 유명한 전형이죠. Total Admission System Progressive Type. 적극적으로 입학사정관제에 응한 학생. 이게 무슨 뜻이냐? 1학년 때 성적이 그러니까 내신이 평균 2등급인데 어떤 학생은 1등급, 2등급, 3등급이었다. 떨어진 학생이고 어떤 학생은 3등급, 2등급, 1등급인 학생이고 어떤 학생은 쭉 2등급이다. 일 경우에
3등급, 2등급, 1등으로 와서 평균 2등급인 학생을 점수를 제일 많이 줘요. 제가 아까 성적 올라간 거에 대해서 사정관들, 교수들이 그렇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아주대학은 똑같은 2등급이라도 3, 2, 1로 올라가서 2등급인 학생 성적을 이렇게 올렸다는 것, 그거 참 대단한 겁니다. 당구 안 쳐야 되고요, 게임 안 해야 되고요, 여자친구 안 만나야 되고요, 담배 안 펴야 되고요, 농구 안 해야 되고요. 할 게 많아요. 그런 거 잘 절제하고 성적을 올린 거에 대해서 사정관들이 평가해 주는 전형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대학의 일반 전형, 심화 전형, 중앙대학이 참 희한한 전형을 만들었어요. 이 심화라는 말은 교육과정,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교육과정을 일반과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외고, 과고, 영재고, 국제고에서 배우는, 특성화고에서 배우는 걸 심화과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일반고 말고 외고나 과고나 국제고나 영재고 학생을 뽑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따졌어요. 입학사정관제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전형입니다. 특별 전형이 아니라. 특별 전형이라고 하는 건 제한 조건을 차별화해서 받는 게 특별 전형이에요. 가령 작년에 연세대학교 과학인재 전형 잘 보시면 과학 심화 과목 이수자, 아니면 영어 특기자 전형을 보면 영어가 3학년 1학기까지 36단위 이상인 자.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영어를 3학년 1학기까지 36단위를 절대 못 배웁니다. 외고에서는 4, 50단위 배워요. 이건 외고 생활화, 그런 전형이 특별 전형인데 이걸 특별 전형처럼 하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따졌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심화형은 심화 과목 이수한 자, 특목고 학생이거나 전공 과정에서 성장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그 책에도 있고 서울대학교 차정민 입학사정관 실장이 말을 했어요. 그래서 중앙대학은 이런 거다. 이 전형은 다빈치 인지의 전형이라는 건데 이따가 중앙대학 입학사정관 컴퓨터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국어 대학, 면접이 30% 들어가고요. 면접이 좀 줄었군요. 한양대학이 올해 참 파격적이에요. 학생부 교과, 비교과. 학생부 말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포트폴리오 내지 마라. 수능 최저 없다. 학생부 정화 마찬가지다. 수능 최저 없다. 면접도 없고 서류 아무것도 없다. 올해 한양대학 난리 날 겁니다. 한양대학이 완전 초강수를 뒀어요. 올해 한양대학 뭐 난리 납니다. 생활기록부 좋은 학생들이 뭐 대거 갈 거예요. 안 봐도 눈에 선하죠? 자, 자기소개서에 아까도 그랬어요.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이거 다 생활기록부에도 기록되는 것들입니다. 리더십, 사례를 적어라, 이런 게 나온다. 선생님의 추천서에는 공부를 3학년 전체에서 1%에 들어가게 잘하느냐, 4%에 들어가게 잘하느냐, 여기까지 2등급이에요. 2등급쯤 되느냐, 이걸 선생님들이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것만 하나요? 인성이 3학년 전체에서 가장 잘 나눠주는 학생이다. 1%. 이 학생은 성실성, 책임감이 1%다. 이 체크. 사정관들은 이걸 보고 학생을 또 평가하는 거죠. 그런데 다 여기다 드리릭 표시하면 이거 불량 추천서입니다. 이건 신이나 1% 다 들어가지 안 돼요. 이거 큰일 나죠. 여기다 체크를 한 사람은 그 사례를 꼭 적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를 선생님이 적으려면 뭘 보고 적어요? 에디퍼스에 올라온 거 보고 적고 평소에 관찰해서 적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여기다 적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거다. 너무 중요한 용어가 되었다.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놨대요? 제발 3일 전에 마감해라. 짧게 써라. 소제목 붙이고 두 갈식으로 써라. 과거, 현재, 미래, 내 꿈은 뭐고 현재 뭘 이룰 거, 앞으로 이룰 거 3단 구성을 해라. 5회 첨삭을 해라. 이런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 출결에 무단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응모해라. 입학사정관제. 아까 말씀드렸어요. 기타 사유가 있으면 아주 자세히 써라. 진로를 바꿨으면 이유를 써라. 수상의 동기와 가정과 어려움을 써라. 선생님이 칭찬한 내용이 세부 능력이 있으면 그거를 구체화시켜라. 봉사활동 과장하지 말고 엄마가 해온 건 쓰지도 말아라. 뭐 이런 겁니다. 자, 제가 드릴 말씀 거의 다 드렸어요. 대학 가는 게 이제는 수능을 잘해서 정시로 가는 건 이번 2015 대입에서 서울대학, 연세대학, 고려대학, 성균관대학, 한양대학, 중앙대학, 카이스트, 포스텍, 유니스트, 지스트, 케이지스트
이 최고 명문 11개 대학은 다 입학사정관제예요. 70%가 다 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입학사정관제는 뭐라고요? 학생부로 보는 겁니다. 카이스트, 포스텍, 지시스, 유니시스, KG시스 이 과학인재를 뽑는 대학은 100% 입학사정관제로만 뽑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실하고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적극적으로 학교 생활하고 이런 학생들이 2단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이제 합격을 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머리로 하루 들지 말고 발로 해라. 그런 뜻이에요. 예. 드릴 말씀 여기까지 다 드렸고요. 저는 인천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요. 궁금하시면 인천고등학교 교감 다이렉트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오늘 만난 기념으로 아는 만큼 다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